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업비트는 일단 좀 소강 상태에 펼쳐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피스나 이런 애들도 다 길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어제 언급해드렸던 대로 얘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몸통이 넘은 것 같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는 형태로 해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되면 좀 베스트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은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현충일이 끝나고 그 오늘까지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채굴 전문가가 중국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슬슬 뭔 소리가 나오냐면,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 뻐드였다라면서 악재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ETF를 통해서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도 무언가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슬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여기에 따른 여파로 중국이 다시 암호화폐를 허용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중국 관련 알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때문에 코인 펌핑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이번 장세는 2017년과 비슷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트가 그러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마켓캡 요즘 장난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잖아요. 20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얘기해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제가 주식을 한다면 엔비디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할 건데, 특히 엔비디아가 가장 좋고, 그러나 코인은 이것보다 더 오를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코인을 보는 건 저는 이제 R&D 같은 애들을 좋게 보고 있다. 알리브 이런 애들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렌더가 저점 대비 더 오르긴 했지만 주식에서의 최대 화두는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슬 엔비디아의 대주주도 매도를 하고 있고 액면 분할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대주주가 팔고 한다는 건 이제 슬슬 좀 과열이 되지 않았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서학개미들이 너무 이제는 너도나도 엔비디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할 매도를 천천히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관점을 또 전해드리고 싶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마켓캡이 올라가는 거랑 알트 AI 마켓캡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돼서 엔비디아가 더 아웃퍼폼을 하면서 바뀌었지만 요걸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크립토로 이제 올라가면서 돈이 몰릴 거예요. 자, 제가 2022년 말과 23년 초에 기술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히 그중에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섹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애들이 기대된다고 말했을 때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마켓 상황도 그렇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이 코인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코인이 미래다. 앞으로 코인이 진짜 잘 오를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저평가가 발생을 하고, 그 저평가 때 사서 고평가가 됐을 때, 지금 엔비디아 같이 과열 상태가 됐을 때 파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좋은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요번에 2015년에서 17년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가격 움직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클이 요때가 되면 진짜 베스트예요. 베스트. 아시겠죠? 요 리테스트가 계속 나오면서 가고 있고, 2021년 사이클에는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리테스트가 이렇게 듬성듬성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고각 상승이 나왔을 때 2017년과 같은 사이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2017년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냥 직접 겪지는 못하고 겉에서 보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마지막에 막차 타서 물렸지만, 처음 시작한 거를. 근데 그걸 시작하기 전까지 지켜보는 그 상황들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2011년과 같은 불장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17년처럼 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장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정말 좋은 이슈는 뭐냐면, 로빈후드가 그쵸? 2억 달러의 넥슨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간 투자 대량 사업, 유럽 및 아시아 시장 등 글로벌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본격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진짜 그냥 세팅을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팅이 이제 큰 손들이 거의 다 매집이 끝났고,
풀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스닥 상장사인 샘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입을 위해서 1.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그쵸? 그래서 이제 더 가지게 될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그쵸? 그러면서 이제 A16G,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파트너 가이 월렛이 영지식증명에 대해서 과소평가돼 있고, 이거는 아이폰과 영지식증명 혁신을 동일시한다. 아이폰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모바일 컴퓨터고, GPS, 고품질 카메라를 결합해서 혁신을 이뤄냈는데, 이를 통해 사진 공유에 초점을 맞춘 SNS, 인스타그램, 우버 및 도어대시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상징했다. 근데 영지식 증명, 그 중에서도 A16G, GK 가상 및 졸트들도 유사한 사용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진짜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애플이랑 이런 회사들도 닷컴 버블 때 다 빠졌거든요. 근데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진짜배기 기업들이 옥석이 가리기가 성공이 되면 그때 우리가 들어가 늦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 그냥 버블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짱 크게 올 건데 거기서 내가 뭐 장투로 몇 년 들고 간다 이게 아니고 한번 팔았다가 싹 다 빠지면 그때 내가 옥석 가리기가 된 것 중에서 골라가면은 훨씬 더 확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내용에 이어서 보면은 나스닥 상장사 48곳이 219억 상당의 비트코인, 219억 달러죠, 를 보유하고 있다. 자, 보유량 1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다음 마라톤 디지털, 테슬라, 코인베이스, HUT, 라이언 플랫폼, 블럭, 크리스파크 이렇게 뒤를 잇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나중에 이런 기업들 말고도 더 살 거다라는 거죠. 계속 보유를 할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에서 그 유통되는 물량들이 다 잠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져가니까 우리가 유동성에 진짜 점점 씨가 마를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동폭이 커질 겁니다. 적은 돈으로 올리기도 쉽고 내리기도 쉬운. 그러나 공급 충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서 공급이 없으면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향후에 비트코인의 전망을 더 밝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캐나다하고 유럽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기대감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금리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잖아요. 근데 아직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얘네들이 인하를 하고 있으면 미국이 이후에 동결이 돼도 이거는 호재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금리 인하를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 유동성이 막 따로 놀 거예요. 근데 계속 어쨌든 전 세계 유동성 자체는 그래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동결을 계속하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딱 키 맞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걸 미뤄가지고 나중에 사이클이 다 끝날 때쯤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물 ETF 오늘도 순유입 됐다. 19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비트와이즈라든지 아크인베스트먼트라든지 그레이스케일 쪽은 순유출이 나왔지만 워낙 많이 유입이 했다. 누구?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근데 사실 이거 피델리티 바네크보다는 블랙록이 미쳤어요 지금. 어제는 피델리티가 난리 났더니 오늘은 이제 블랙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그냥 뭐 장군 멍군입니다. 대단해요 보면은. 진짜 자강두천 하고 있다 서로. 그리고 더불어서 고래 잔고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손들 매집 중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들이 매집을 하고 가격을 올린 다음에 여기서 개미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좀 더 갔다가 빵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졸지에 현명한 투자자가 돼버렸네요. 22년 말부터 23년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뭐 다른 거 없다 그랬죠. 그냥 당장 이런 지표들과 신호들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어피트를 켜보면 별 움직임이 없어요. 거래대금도 그냥 씨가 말랐어요. 뭐 빗썸이 간간히 펌핑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리테일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 개인들이 지금 관심이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 올라가는 게 미쳐있는데 뭔 코인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가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엔비디아 얘기를 했고, 테슬라는 그 와중에 제가 좀 모르겠다. 전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를 보겠다.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를 보겠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해서 고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은 계속 저평가. 어차피 지나고 나서 수익률 까보면 코인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주식보다는.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엔비디아 갔다가 코인으로 갈래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1원에서 100원을 가면 100배인데 2원에서 100원을 가면 50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칠 거다라는 거죠. 정확한 이 저점 타이밍을 못 잡는다. 시장을 떠나 있으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발동 걸리면 이더리움이나 스택스 같은 애들 보세요. 스택스도 보면 계속 기었단 말이에요.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어딨냐 했는데 얘가 불과 상승 시작되고 3일 만에 어디까지 복구했냐면 5월달 초반까지 복구를 시켜버렸어요. 5월부터 6월까지 계속 떨어진 거를 3일 만에 복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절대 못 잡아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 있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묵묵히 있는 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진짜 재료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서이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긍정 영향 줄 거다. 그쵸? 진짜 이게 금방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지루해하고 매일매일 똑같다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아마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올 때쯤이면 항상 그랬듯 언제 올 거냐 이런 자리에서 올 거다. 근데 정작 좋은 매수 시기는 이때고 이때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올 때는 요때 많이 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이 끝난다. 근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전에 기회가 있을 때 들어왔어야 된다. 이때는 맨날 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껄 상황인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만 버티면 돼요. 버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잘 시장 안 떠나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끝나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 상황들 견뎠습니다. 빼꼼 올라왔습니다. 여기만 견디면 됩니다. 심플하죠?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